2023년 개축생 요분들의 운기인데요. 올해 금전운 좀 어떨지. 올해 금전은 네, 투자나 뭐 확장이나 뭐 이런 변화를 좀 가져도 좋을지. 올해 금전은 좋아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최현당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 점사 짧게 봐드리거든요. 음력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과 함께 남겨주세요. 선생님 이제 전화점사도 보시고 또 방문점사도 보시잖아요. 네. 두 개의 차이 있을까요? 우선 전화점사하고 해서 점사 보는 거하고는 내용은 틀리지는 않아요. 내용은 틀리진 않는데 그래도 더 자세히 보시려고 그러면 오셔서 얼굴 보고 상담 받는 게 그분을 보면서 또 안 보이던 게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전화로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그렇게 직접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띠 2025년도 전체 운기가 좀 어떨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나라에 좀 큰일이 있어서 경제가 좀 어려워요. 네네. 대부분 금전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합은 좀 어떤가요? 소띠하고 뱀띠의 합은 그냥 상호 이해관계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뭐 아이고 궁합이 좋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뭔가 큰 결정이나 금전의 이동 뭐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거나 변동, 그다음 이사 모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실 것 같으시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올해는. 뭐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언제가 더 이동하는 게 좀 괜찮을지. 하반기 하반기에요.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저희가 이사 이제 이동운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선생님이 이사할 때 아니면 사무실 이전할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집은 좀 피해라. 방향을 좀 중요시 보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시기하고 방향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뭐 몇 월 달에는 어느 시기, 꼭 어딜 피하라 그러면 그 해년도보다 이게 또 달별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소띠는 동쪽으로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요. 우리 97년생 이제 29살 됐는데 아홉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운전한다 그래도 차 사고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29이면 항상 지금 몸이 가벼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뛰어다니시거나 뭐 이러실 때 넘어지시거나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것도 사고수로 들어가요. 네네. 그러니까 매사에 조금 올해는 이리저리 조심한다. 그렇게 좀 건강 생각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뭐 가장 궁금한 거는 연애운일 것 같은데 네. 사람을 고를 때 요런 사람을 좀 골라라.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고를 때 이런 남자 골라라. 여자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정축생 그냥 소띠 자체가 좀 성실하고 책임감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융통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융통성이 없으니까 좀 융통성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좀 반대적인 남자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소띠 특성으로 봐서는 좀 변화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직장도 다니게 되면 한 군데만 계속 다니려고 하고 내가 뭘 배우면 그것만 한 우물을 판다 그러죠. 그렇게 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대를 좀 만나면 좀 이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동할 때 취업 이직운 이직하셔도 돼요. 이직하셔도 좋고 취업도 안 되신 분들 올해 취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되시고 이직운도 좋으시니까 잘 알아보시고 직장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직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기가 조금 좋을까요?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 그래요. 음력 7, 8월이나 또 10월쯤 그때가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때쯤에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또 그때쯤에 일자리가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잘 알아보시고 열심히 면접 보러 다니세요. 다음은 41세 을축생입니다. 이제 요분들의 내 집 마련 올해 꿈 이룰 수 있을지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과감한 투자 요거 괜찮을까요?
이분들은 문서운은 있어요. 문서운은 있는데 중요한 건 관재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작성이나 그리고 뭔가 내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관재수가 있게 되면 관재수 있으면 문서에 문제가 된 경우 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제수를 조금 막고 가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관제에 들어서 재판 중이에요. 그러면 네. 이 재판을 좀 승소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비방법들도 있나요? 승소할 수 있는 비방법.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오셔서 그것도 생년월일 보면 나오기는 하지만 비방법으로는 크게 저희는 부적을 많이 써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안 좋으면 좋게 되려고 방향 되려고 기도 발언도 좀 해드리고 촉히고 발언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 관제수 걸리면 오시면 저희가 비법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비법을 통해서 이 관제를 해결한 그런 사례들. 그럼요, 있죠. 네. 네. 하나 소개를 해주세요. 형제들끼리의 다툼에서 관제수가 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지 않은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제 뭔가 형제들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적 써드리고 아까 말한 초발언하고 그래서 잘 해결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은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분은 저희가 이제 칠성당이라 그래서 네. 많이 빌어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사주에 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애기 생기고 싶어도 삼신할머니가 주지 않으시면 애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사주에 힘들거나 그러면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네.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는 해드려요. 근데 그것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73년 개축생 요분들의 운기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프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행사 뭐가 있을까요? 행사라면은 저희는 굿이죠, 뭐. 네. 대수대명을 해드리는 굿도 있고요. 그리고 7월 7석 되면 이제 명다리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명을 좀 길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신 그 굿 중에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좀 병을 치유하거나 명을 좀 이어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있었고요. 지금도 아픈 게 딱 깨끗하게 낫진 않아도 이렇게 악화되거나 그러진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효과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모든 굿은 효과가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신령님의 뜻, 그 다음에 제갓집의 간절함, 그리고 저의 그 기도가 합쳐져서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그것도 이루어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꼭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뭔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손님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반신반의 해가지고서는 의뢰를 하는 그런 손님도 많죠. 그쵸. 그거 하면 좋아요? 그거 하면 100% 좋아요? 그거 하면 뭐가 좋아요? 당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안 해드립니다.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미 마음 자체가 의심부터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뭐든지 안 돼요. 뭐 시험도 그렇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그렇고 간절해야지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인이 무조건 뭐 초발언비 받고 굿비 받아서 잘 되게 기도하고 이렇게 굿을 해드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갓집이 꼭 간절함이 있으셔야지 신령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73년생 요분들 올해 금전운 좀 어떨지. 올해 금전은 네, 투자나 뭐 확장이나 뭐 이런 변화를 좀 가져도 좋을지.
올해 금전은 좋아요. 금전은 좋고, 그리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투자하고 계셨다 그래도 뭐 투자한 거에 대해서 금전운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투자하시도 상관없어요. 뭔가 투자를 할 건이 있다. 내가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쌈짓돈으로 뭘 작게 시작을 하고 싶다. 하셔도 됩니다. 금전운이 좀 따르잖아요. 네네. 금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을 한다 해도 거기에 쓰지 못하고 다른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어디에 제대로 써야 될지만 잘 보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부부 간에도 이혼수가 좀 드나 뭐 이제 고민 좀 들 부부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이 지금 소띠가 성실하고 이런 건 있는데 융통성이 없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대가 이제 배우자분이 같이 고집이 세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싸움이 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약간의 이별수가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지금 53세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살았다, 젊어서 결혼하면 그렇죠. 뭐 떨어져 있고 싶어 하시는 부부들도 있지만 이 시기만 좀 넘어가면 괜찮으니까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혼이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주를 제가 보거든요. 얘는 진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안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건 실제 사례이긴 한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얘는 여길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남자분하고는 붙어 있으면 힘들어요. 사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자분하고. 그래서 부적을 쓰고 해서 이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바람이 났어.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 이혼이 되나요? 이혼을 하고 부적으로. 싶다고 해서 이혼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 그래도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집 조상이 널 놔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엮여가지고 이혼을 안 하거나, 그 남자가 죽으면 죽었지 난 너 절대 이혼 안 해줘.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법을 쓴다고 크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 누구는 이혼 굿도 해주고 하신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61년생 신축생 65세가 됐습니다. 요분들 문서 정리 깔끔하게 오래 될 수 있을지. 이분들은 문서 이동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서 이동의 기운은 보인다고 하는데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는 또 꼼꼼하게 보시고 이러는 거 보이는데 또 서류는 그 사람 말만 믿고 사인하시거나 이러면 낭패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나한테 조건이 맞는지 제대로 적었는지 그렇게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문서가 안 팔릴 때 네. 정리하고 싶은데 이게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비법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부적 써가지고 그것도 빼드린 경우 있거든요. 저희 지금 같이 있는 법사님이 이거 잘 쓰십니다, 부적을. 네. 그래서 부적 쓰셔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나가지 않은 사무실이죠. 이제 이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사무실이었는데 그거 써가지고 매매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힘드시면 연락 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이제 소띠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우리 소띠분들은 올해 사고,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매사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뭔가 문서운이나 들어오시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류가 간제수도 약간 보이니까 잘 조심하셔서 사인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